이 세 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나의 영어 실력이 오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도 100%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문법 책도 보고 문법 배우고 원서 리딩도 열심히 하고 리스닝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단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내 실력은 하나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100%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습자분들은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판단을 진짜 못해요. 어떤 표면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지표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의 실력을 보면 그 학생의 실력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지표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본인의 실력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실력의 향상을 첫 번째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속도예요. 이 속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부족해서 이 속도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세요. 대부분 학습자분들은 스피킹을 할 때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알죠. 그런데 스피킹을 할 때 사실 속도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런데 리스닝을 할 때 속도가 굉장히 치명적이죠. 리스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그 속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리스닝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좋은 리스닝 실력을 위해서 속도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리딩을 위해서도 속도가 중요해요. 리딩을 할 때도 우리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끊어 읽기 안 하고 분석을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영어를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는 단순하게 속도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영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학생이 그 학생 머릿속에서 영어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직결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비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둘 거예요. 그리고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뒤에 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내가 영어를 처리하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수단은 리딩 속도를 기록하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게 원서가 됐든 뭐 어떤 초보자 자료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풋에 사용하시는 자료. 여러분들은 인풋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안 하고 계시다면 인풋하는 시간을 추가하셔야 될 거예요. 영어 인풋, 그러니까 나를 영어에 노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인풋 자료로 사용하시는 어떤 자료든 상관없이 그냥 가져오세요. 그리고 타이머. 우리가 타이머 뭐 1분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2분, 3분 정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분만 하면 되게 아드레날린이 들어가서 그냥 빨리빨리 내가 읽어야 돼 빨리빨리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평상시 속도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나의 지금 현재 리딩 속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고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2개월,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올라갔다면 이것은 나의 영어 실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딩 할 때도 속도가 올라갔다면 리스닝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스피킹도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리스닝도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피킹 할 때도 리스닝 할 때도 속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그냥 리딩 할 때 속도에 극한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가 영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두 번째 지표. 이 지표는 리스닝 할 때도 스피킹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지만 리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리딩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랜덤한 원서를 가져왔어요. 내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지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을 볼게요. I said I'd call her at 5. 자, 영어를 공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읽잖아요. 단어 단위로. I said I'd call her at 5.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쵸?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리딩을 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런 실력이 생길 거예요. 나는 끊어 읽기 안 하고 분석을 안 해도 문장 속에서 단어 창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눈에 그냥 자동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I said I'd call her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 읽기 없이 분석 없이 이렇게 읽혀질 거예요. I said I'd call her at 5.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머릿속에서 분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내 머릿속에서 내가 영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어 이해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어 문법이 어느 정도 그냥 기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몸에 배인 지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어읽기를 해야 하고 분석을 해야 하고 이런 거 해야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일단 너무 느려요.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사실 시험 공부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 실력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런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게 시험에 필요하다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법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문법 규칙을 아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법 규칙을 외운 것만으로 우리가 문법 공부를 안 했어요. 이게 문법 공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문법 overview라고 하셔도 돼요. 문법 공부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을 날릴 거예요. 우리가 overview를 할 때 정말 간단하게 가장 기본 이런 완전 간단한 베이직 문법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문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문법을 실제로 배워야 돼요. 실제로 배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법 규칙을 여기 책에서 읽었죠. 그쵸? 그런데 그걸로 문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법을 이렇게 배워요. 그 규칙을 우리가 알고 나서 책을 보면서 아니면 책을 보거나 리스닝을 하거나 상관없어요. 인풋을 하면서 이 문법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배운 문법이 여기서 나왔다.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문법이 사용되는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원어민스러운 그런 뉘앙스,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법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I am supposed to 이 문법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계적으로만 배웠으니까 이런 인풋을 하면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문장을 보면서 끊어읽기 안 하고 분석을 안 해도 그 문장에 있는 영어 창크가 눈에 잘 보이게 된다는 건 내가 이런 문법을 관찰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 문법이 몸에 배웠다고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런 거 느껴진다면 나의 영어 실력이 오르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지표. 세 번째 지표도 똑같이 리딩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이 지표는 리스닝 할 때도, 스피킹 할 때도, 쓰기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왜냐면 그냥 리딩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뇌 속에서 영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다시 우리의 랜덤 원서로 가볼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 I said I'd call her at 5. 영어를 처음 할 때 문장을 단어 단위로 볼 거예요. I said I'd call her at 5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창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창크는 실력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I said I'd call her at 5 이렇게 창크 3개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 전체 문장이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건강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유지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창 아니면 문장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8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완전 왕초보자 레벨부터 시작해서 Day 1부터 사용했던 단어장이에요.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보여요. 자, 여기 Day 1을 보시면 제가 적었던 단어 아니면 단어창가 굉장히 짧아요. 단어 하나 아니면 2개가 대부분이고요. 많을 때 단어 3개 정도. 단어 3개 이상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안 들어가요. 이게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냐면 이거 한꺼번에 읽을 때 메라사 벨슈쿨 바화 아니면 살락사투루마 이렇게 살락사투루마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한꺼번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메라사 벨슈쿨 바화 한꺼번에 이해가 돼요.
제가 이렇게 메라사, bersyukur, bahwa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정말 짧은 것만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적는 단어창 아니면 문장들이 훨씬 길어졌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sejak terakhir kali kami bertemu 이 전체 창가 제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실력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sejak 그노 읽기, terakhir kali 그노 읽기, kami bertemu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창들이 점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이게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긴 문장도 문장 전체가 아니에요. 문장 일부. Aku bahkan tidak tahu kapan terakhir kali aku.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됐어요.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Aku bahkan 오케이 이해됐다. tidak tahu 오케이 이해됐어. kapan 이해됐어. terakhir kali aku 이해됐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분석 없이 나눌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이 정도 긴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창 길지 않아요. 단어 2개, 3개밖에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긴 문장을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실력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길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길고 복잡한 문장도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지는 실력이지만 저는 한국어 문장을 볼 때 100단어 이상 되는 그런 완전 과도하게 긴 문장도 한꺼번에 그냥 앞에서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빠르게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키워지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창들이 조금 길어졌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어 실력이 잘 오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지표는 내가 이 언어에 익숙해지고 있고 내 뇌 속에서 이 언어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어 공부는 이런 유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내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안 느껴져요. 진짜 큰 문제예요. 저도 영어 배울 때도 한국어 배울 때도 정말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확 실력을 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 와 실력이 이 정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구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이었지만 그 빠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저는 내 실력이 왜 이렇게 계속 안 올라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 때문에 내가 뭔가 불안해서 또 어떤 이상한 변칙적인 길로 빠지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지표 중에 하나라도 올라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라도 좋아지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유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내 리딩 속도를 확인했고 다음 주에 내 리딩 속도를 확인했는데 안 올라갔다. 내 실력이 안 오른다. 이거 너무 주기가 짧아요. 이거 유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일 하고 계시는지 매일 얼마나 공부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 실력이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주기는 약 2개월,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빠르다면 한 달. 영어를 공부하면서 꼭 이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한국 학습자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되게 급해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안에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개월만 공부를 하고 토익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오케이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다 까먹었어요. 영어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정한 실력을 올리고 싶을 때 필수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냥 무슨 암기 대회가 아니라 이게 유기적인 과정이에요. 유기적인. 정말 영어 공부에 대한 뇌과학을 보면 그래요. 우리 뇌 속에서 새로운 회로 같은 걸 만들어야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요. 말 그대로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유기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분들 그러니까 이런 원서 같은 걸 쉬운 영어 원서를 어느 정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영어를 조금 잘한다. 이 수준까지는 6개월에서 1년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유기적인 과정이에요. 이런 쉬운 영어 원서 리딩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보 아니면 낮은 중급자 분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짧게는 1년 반,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보셔야 돼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이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마라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유기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어 실력은 어떻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